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거에 이제 연관된 얘기고요. 제가 제목을 이제 주식하고 연관시킨 거는 지금 뭐 2년여 만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른 거를 볼 때는 이건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소위 말하면 뭐 주식시장에서 뭐 작전 세력이 있듯이 그런 양상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이제 그 고분양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계속 좀 다뤘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내용을 좀 올려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례 쪽도 다뤘지만 위례는 좀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물론 위례도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파트 가격 위례도 같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분양가 대비해서는 그나마 향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분양가 대비해서는 크게 이렇게 손실 볼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로또 분양은 아니더라도 상승 여력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다루면서 이제 보유세 문제, 이제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뤄드렸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 도출이라고 되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제가 보는 시각이고 제 견해이니까요. 일단 내용 보시고 우리 각자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전국 있는 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주택 1주택 뭐 대상자들은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오늘 내용 보시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이런 게 다 좀 근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제목을 좀 고민한 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택가격 연일 상한가, 추격 매수는 없고, 땡땡이죠. 장난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제목은 제가 이제 좀 바꿨습니다. 제 영상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죠. 2년 만에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죠.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뭐 12억 된 거 있고, 물론 뭐 15억 된 것도 있고요. 10억짜리가 20억 된 것도 있고,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상승이란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비정상적으로 올랐고요. 이 현상을 한번 주식시장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만약에 작전 세력 이런 사람들이 붙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뭐 어쨌든 막 추격 매수 어쨌든 막 하죠. 매수해갖고 고점까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끌어올리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나마 이거 막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죠. 올라가서 어쨌든 고점까지 끌어올리는데 지금 여기 주택시장은 틀린 게 양상은 끌어올린 건 똑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뭐 급격히 뭐 추격 매수 이런 거보담도 아주 쉽게 올라간 거죠. 한번 퉁 매매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죠. 가격 상승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뒤에 이때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해서 소위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다 이러면 이제 쫙 이제 풀죠. 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손해 보는 분들은 지금 뭐 개미 투자자라고 뭐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손해가 막심하죠. 근데 현재 지금 주택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군가의 한두 사람의 이제 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올려진 가격을 우리 이제 부동산 이제 담합하는 분들이나 이 상승 주택의 좀 주인공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주인공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걸 대부분 만약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상승한 주택의 이제 소유자분들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의지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든 어쨌든 담합이나 이런 내용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 7억 하던 거, 10억 하던 거를 20억에, 12억에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오른 금액에서 주인공이 된 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주택을 소유하신 이런 당사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개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고요.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 즉 이렇게 오른 가격을 지금 유지시켜주는 개미 역할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기사,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이하게 오른 가격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지금 떠받쳐주고 있죠. 이런 분들도 혹시 이런 상승주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뭐 개연성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오른 가격에 당연히 이제 팔고 싶은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순간 그 누군가는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뭐 내놓으면 이게 안 팔리죠. 안 팔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순간에 20억까지 됐으니까 15억에 팔아도 만약에 팔린다면은 그 누군가는 이렇게 팔고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좀 안 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치고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한 그 한번 내용을 보면은 보통 2017년 8일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때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큰 상승폭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크게 이제 기분이 좋을 분들은 부동산, 그러니까 소유주택 이런 그 주택, 소유 아파트 등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상승주택의 주인공, 뭐 이해관계자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대책으로 이렇게 띄워주니까 어떻게 보면 좋죠. 그리고 그 뛴 가격으로 또 이렇게 담합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참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회 대책 때는 뭐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주택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그런 근거로 좀 올랐다고 뭐 조금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는데 그런데 9.13 대책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9.13 대책하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폭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볼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그런 프로에서도 한번 달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또 이렇게 그래프 차트로 보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가격 상승한 거를 뭐 정상적인 뭐 그래프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분히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참고해 보시고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강남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5억, 8억 이상을 더 주고 막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대책하고 개연성을 찾을래야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오른 가격을 거의 좀 기정사실화 계속 좀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은 이게 또 거래가 많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퉁퉁 하나 둘씩 매수되는 게 거의 이제 거래가처럼 이제 되게 되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이제 고가 매수 세력이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얼토당토하는 금액으로 지금 취득을 했으니까 이 대책하고 그렇게 올라야 되는 내용하고는 좀 그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분들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덩달아서 그냥 잘 모르고 뭐 매수한 분도 있겠죠. 그냥 오르는가 보다 해갖고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좀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분들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지금 요런 상황이 나왔을 때 진짜 제일 재미를 많이 보는 데는 여기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고분양가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다뤄드렸지만은 요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양 시점에 작년에 우리 그 서초 리더스원 할 때가 좀 그런 게 있었고 갑자기 5억 가까이 막 오르고 뭐 그랬거든요. 이쪽 그 관계자분들, 이해관계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25개 하나, 두 개 정도도 좋아요. 매수했다고 한번 쳐보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언론에서 이제 로또 분양,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니까 15억에 분양을 받아도 5억 시세 차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제 로또 분양을 이제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건설 분양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두 개 좀 매수해주고 그냥 쉽게 표현해서 기존에 원래 13억이면 분양이 될 거를 한 2억 더 붙여서 분양을 했다고 칠게요. 그게 한 100채 정도가 됐다. 그럼 얼마죠? 200억이죠. 200억. 예. 그리고 20억에 만약에 매수했다 그래도 이게 매수한 게 다 손해는 아니죠. 기존에 깔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주택 가격을 계속 또 잡아주고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그냥 뭐 1년 되기 전에도 매도하면 돼요. 왜? 15억에 매도해도 돼요. 그럼 양도세 없어요. 비록 5억 손해지만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뭐 고가 매수 세력이라 이제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어떻게 전략가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또 언론사 쪽에 좀 기사 이렇게 한번 써달라 그러면 언론사 또 이렇게 기사 써주고 심지어는 예, 리더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할 때는 호가 가지고도 6, 7억 시세 차익이 난다고 했으니까 호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호가로 실제 기사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호가가 그러니까 15억에 34평짜리가 15억에 분양하지만 호가가 그러니까 STG 뭐 이런 게 호가가 20억이 넘기 때문에 예, 분양받자마자 뭐 6억에서 7억 뭐 시세 차익이 있다. 이건 실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 개연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또 계속 이제 분양할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4월, 5월달.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 언론에서는 여기서 좀 내려놓고 이렇게 매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근데 소폭 하락이다, 대세 하락 아니다, 뭐 반등한다. 이제 금매 물량이 소진됐다,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가을 때는 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기사 내용이 좀 안타까운 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게 전문가 칼럼이나 뭐 이런 보면은 이런 분들은 그럼 요렇게 오른 거를 다 정상 가격으로 지금 보고 얘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저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분들도 지금 이 가격에는 저는 내놨을 거라고 봐요. 왜? 이렇게 팔리면 이분들이 진짜 로또가 되는 거죠, 로또. 2년여 만에 엄청난 금액이 좀 올라졌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분양받은 분들이 로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이거 호가가 시가로 뭐 둔갑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한번 다루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매수가 돼서 이제 가격이 예, 상당히 지금 올랐죠. 그런데 이 기사를 또 한번 좀 참고해 볼 만해요. 이게 작년 12월 23일 기사거든요. 이게 이제 파리 대책 후에 주택가격 이제 상승된 후에 그 작년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소위 말하는 그 슈퍼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평균 한 50채를 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뭐 지난해에 비해서 또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대거 이제 보유주택을 팔고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충분히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40채에서 50채 소유한 사람도 계속해서 18.6% 이제 감소했다는 이제 통계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담합을 통해서 주택가격 요 금액들 다 잡아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 상승주택이 또 주인공, 아파트 외에도 어쨌든 관계자분들이 잡아주고 있죠, 이 금액을.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도 조금 떨어져도 계속 하락이 아니라고 이 금액이 맞다 지금 잡아주고 있죠. 또한 이런 걸 또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고분양가 아파트들 막 이렇게 뭐 분양 잘 된다, 분양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 아파트들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세금적으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세금적으로도 많이 아실 거고, 뭐 이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쟁쟁한 세무사들 안 끼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예측컨대 당연히 주택임대사업 낼 거는 내놨을 것 같아요. 혜택 볼 수 있는 것들. 이분들이 이 정도 재력가라면은 뭐 8년, 10년 충분히 뭐 버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등에 업고 이런 거 낼 것들은 다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매물들이 아마 이렇게 주택임대사업 해도 세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든가 이런 주택들, 이 고가주택들에 해당하죠. 강남 주택들 대부분 해당되겠죠. 그리고 좀 세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점 주택을 오른 걸 기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잡아줄 때 요 금액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낮춰서 계속 저는 매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좀 세금을 아시는 분이었으면은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뭐 금매 물량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내놓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이제 관계된 분들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 시세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또 계속 잡아주고 있죠.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은 더 얼씨구나죠. 이렇게 낮게도 이렇게 매도를 해주는데 계속 잡아주고 있으니까. 왜 이런 분들은 더 좋냐? 그러니까 낮게 내놓는 순간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잡아주니까 또 계속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보면서 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이분들은 뭐 1주택, 2주택 좀 이렇게 내가 조금 투자해서 좀 수익을 얻겠다. 이런 분들하고 개념이 틀린 거죠. 이런 분들은. 그 각 주택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금 관계 있죠. 양도세 이런 거 따져서 몇 천만 원만 남아도 이런 분들은 충분히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뭐 한두 채, 몇 채 정도에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남았다. 세금 다 제하고 이거저거 다 빼고 충분히 팔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 이제 이런 세금들이 가중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팔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하나도 유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제일 좀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지금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담합하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나 뭐 하여튼 이런 분들. 제가 아까 뭐 개미라고 좀 개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좀 우려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 일시적 2주택 놓치시는 분들. 가격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나중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지 않을까. 지금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고가 뭐 매수세를 어쨌든 어떻게 됐든 금액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오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아까 슈퍼 다주택자 그리고 영상에도 달아드린 상위 10명이 지금 3,700여 채 보유하고 있답니다. 상위 10명이.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그 주택임대사업 만약에 내고 세금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가져가시면서 그거 이제 혜택을 보지 못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먼저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매도를 지금 오른 가격 올려놨으니까 매도가 지금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택 건설사들 고분양가 이제 분양을 하게 돼서 다 좋죠. 이런 분들은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특히 전문적으로 뭐 투기를 했다거나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하게 5억이 오른 거 그냥 1억, 2억 깎아주고 매도하면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이제 좀 우려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 주택 가격을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시세 차익을 계속 실현하도록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분들이 제일 피해가 많을 것 같다. 그 얘기고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2년 후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1주택자라면은 뭐 가지고 있어도 그만 뭐 크게 뭐 손해볼 거 없어요. 1주택자라면은 그냥 오른 가격에 팔리면 좋은 거고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1주택 이상 특히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지방 3주택자들 그런 분들은 꼭 이거 좀 염두에서 좀 보셨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 충분히 줄었다는 얘기는 계속 시세 차익이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거는 좀 인지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세금을 아는 분들은 지금 이걸 좀 실현하고 있다고 봐요. 이 금액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 금액을 기화로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들 잡아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9.13 대책 때는 지금 1년도 안 됐죠. 만약에 5억 가까이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내가 3억을 그냥 손해보고, 그러니까 5억 오른 거에서 그건 손해가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2억만 더 붙여서 팔았다. 이런 분은 20억에 팔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9.13 대책 때 15억이었던 게 20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지금 20억에 막 팔라고 하는 거죠. 20억에. 과연 주인공이 될 분이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있을 때 여기서 그냥 3억 깎아주고 17억에 파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1년도 안 돼서 2억을 더 벌으신 거예요. 2억을. 물론 여기서 양도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요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일수록 보유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다뤄드렸지만은 꿰차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분을 해야지 이게 더 득이라는 걸 아실 거라고요. 세금을 아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뤄드린 거고요. 산출 근거에 대한 것도 제가 세금 쪽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해놨잖아요. 손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마시라는 거고요. 다른 데서는 돈 주고 하셔도 되는데 제 영상 보시면은 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뭐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근거로 해볼게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 또 계속 다뤄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예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슈로 이렇게 쭉 해다 어쨌든 막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실제 여기 9.13 대책 때 뭐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추세죠. 그런데 제가 이거 저도 좀 신기하게 7억 3천짜리 지금 거래가 된 게 있죠. 그것도 4월 달에 원래 2016년도 7억 정도 했던 게 이렇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10억, 11억까지. 근데 7억 3천에 지금 매도가 된 겁니다. 이건. 이 거래 신고가 된 거고요. 제가 그걸 가져온 거고, 4월 달이면 바로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자, 이렇게 매도한 분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위례 쪽인데 어쨌든 쭉 오다가 8억 정도 하다가 위례도 또 이렇게 막 튀어줍니다. 9.13 대 12억까지. 무려 이제 8억 6천, 거의 8억으로 따져주면은 4억 가까이 오른 셈이 되는 거죠. 4억 가까이. 그런데 이건 3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조금 떨어지는 게 나오면서 4월 달에 이제 9억 6천.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들이 과연 손해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분들 중에는 이런 세금을 잘 알고 다주택자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 아니면은 지금 일시적 2주택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이렇게 안 팔릴 금액이라면은 계속 떨어질 거라면은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로 파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1억을 더 받고 2억을 더 받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긴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놓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뭐 10억에 팔아도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보면은 뭐 9억 6천에 팔았지 이분이 손해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보세요. 2017년 4월 달이면은 이때 당시 시세예요. 8억 6천, 뭐 8억 2천. 예를 들어서 8억 5천 정도 뭐 내놔도 9억에 내놔도 안 팔릴 때였거든요. 매도가 잘 쉽게. 그런데 거의 1년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6천을 더 받고 매도한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매도 시기로 볼 때 이 보유세 부담까지 없앤 거죠, 지금.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현명하다는 거죠. 이게 싸게 판 게 아니라. 덧붙여서 근데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거 부동산 담아 이런 부동산들은 또 이런 거래들을 쉬쉬하려고 해요. 쉬쉬하려고 해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요 담합을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그런 데 분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 오히려 이런 세금 관계를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1주택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크게 피해가 없는 분들, 그냥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막 주도적으로. 그런데 이분들하고 경우가 틀린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금액으로 매도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근데 과연 이 금액으로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매도하신 분들이 주위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꼭 담아줄 때 오히려 좋은 분들은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투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시세 차익 충분히 보고 나가시라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 각각 뭐 의견들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예,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고요. 덧붙여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좀 계속 해놨잖아요. 이게 보유세. 문제는 보유세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 금액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이거 제가 또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드렸고 이거 참 영상에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지방, 그러니까 3주택자 되시는 분, 지방 포함해서 그리고 조정 대상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런 거 이거 한번 좀 참고하세요. 뭐 이런 보유세까지 계속 내가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지 그렇게 확신이 드시면은 제가 뭐 그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예,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거 보세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서울에 한 주택 2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공시지가 올라가죠. 시장가 대비해서. 예. 계속 이거 종부세 매년 이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시면은. 만약에요. 지금 여기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매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분들이 이 주택을 사줄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 2주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여기 시세 차익 보려고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다주택자가 또 이거 하나를 또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갭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또 매수할 수 있겠죠. 뒤에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야. 뭐 그냥 1주택 조건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매수를 할 때 충분히 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 예, 다뤄드렸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내가 하나 더 매수해서 13억 정도 되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합산이 이 정도 되면은 예, 한 10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이거는 지금 상승하는 건 이거 뻔한 사실이고 보유세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지금 매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런 거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 매수한 금액 있죠. 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매수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주택을 매수해서 매수해서 뭐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는 그런 거를 좀 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부담까지 안고 가면서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나중에 팔 때 뭐 양도 차익이나 이런 거랑 감안했을 때 이거 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은행에 놓고 그냥 이자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짜 기대를 걸 만한 분들은 잘 모르고 매수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세금에 꿰차고 있으실 분이라는 거고요. 세금적으로.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를 알면은 함부로 매수를 못 한다는 거죠. 좀 좁혀지는 거죠. 매수하실 분들이. 좁혀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을 기대한다는 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금을 알고 그런 분들은 적어도 이 금액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거를 매수할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수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이 금액에 이런 분 말고 또 매수할 분들이 있어요. 고가 매수 세력도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좀 일시적 2주택 얘기하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현재 요 상승 주택으로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금액으로 예, 매도하기를 원하실 거고 지금 매도하는 지금 분 입장에서요. 저는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매도 후에 만약에 이렇게 좀 매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서 혹시 지금 본인이라면은 이렇게 오른 그거를 또 매수를 하실 건가요?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 이거 매도하고 지금 또 오른 금액 그거 살 거야. 진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를 확신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금액을 고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 이제 계속 다뤄드렸죠. 이거 위에 거 내용 가져온 거고요. 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결코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도 없고 이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년 뒤 뭐 요즘 이제 분양 시작하고 주택 공급 계속 늘어나죠? 예.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상에 지난 영상에도 지금 공시지가 오른 거 실제 실체감을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유세 이제 재산세라는 거 받아 보시면은 그때는 아마 재산세 나올 때까지도 몰라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한번 받아 보시면은 내용이 틀려질 거라는 거죠. 이제 보유세 부담이 가중이 되죠. 이런 내용을 이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고 그리고 역학관계를 뭐 이런 다주택자가 됐든 어쨌든 지금 시세 차익 지금 실현하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이런 분들 또 고가 매수 세력이 있다면은 그 고가 매수 세력에서도 지금 금액을 잡아놨으니까 여기서도 계속 지금 시세 차익 실현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계속 이게 고가 매수 세력은 좀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현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세금을 좀 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택 가격들을 언론이든 뭐 부동산 담합이든 계속 잡아주고 있을 때 계속해서 예, 시세차익 지금 실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물량은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낮은 금액에 매도가 될 거고 비록 언론에서도 일단 계속 잡아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이제 시세차익이 실현이 됐다. 이제는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한 거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이제 될 거고요. 언론에서도 이제 그때는 주택 가격이 이상하게 오른 건 사실이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도 아마 기사가 나오리라고 좀 봐요. 그때는 왜 이해관계들이 다 이제 시세 차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래서 제가 일단은 이때는 이제 날개 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때가 지금 더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 초반 그 금액으로만 유지해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다행이다. 그런데 제가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는 또 매수 심리가 또 작용이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더 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차익을 실현하고 이제 뭐 부유세 이제 이런 거 이제 감안했을 때 이제 재미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차트를 보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런 차트는 왜 이렇게 기이한 형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기정사실화해서 뭐 소폭하락이다 뭐 추이를 보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또 전세가가 또 오를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구조도 돼요.
그렇지만은 또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제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도 지금 여기서 기니까 그건 제가 또 별도로 달아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주택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하락하고 전 추락한다기보담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오히려 주택 가격을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거보다 기존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올랐다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랐다고 와 할 필요도 없고요. 좀 떨어졌다고 우와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충분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제일 지금 우려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승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혹시 이제 개미 역할만 하고 주식시장은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미 역할만 하고 적당히 매도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떨어질 때 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유세 부담은 부담대로 또 안고 가시게 되고요. 적지 않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량 폭탄이 만약에 선거철에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취자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일시적 2주택 분이랬는데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관계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 올리면 꼭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번 시간 참고 및 도움이 되셨나요? 예,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좋아요,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